안녕하세요, 친구들. 작은 농장에서 닭을 키우거나 신선한 달걀을 위해 뒷마당에서 암탉 몇 마리를 기르거나 정원에서 식재료를 재배하거나 토지를 더 생산적이고 자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료 가게에 들어가 사료 한 포대의 가격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려는지 이미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매달 상업용 사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많은 가금류 사육자에게 사료비는 전체 생산 비용의 60, 8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익과 계획,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큰 지출입니다. 오랫동안 농부들은 건강한 닭을 키우려면 옥수수나 대두박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연이 설계한 방식대로 새들을 잘 자라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상업적 시스템이 구매하기 가장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을 먹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인 사료비 문제의 답이 상점에서 파는 비싼 사료 포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당, 정원, 주방, 쓰레기, 그리고 농장 주변에서 간과했던 자원들에 있다면 어떨까요? 비싼 옥수수의 일부를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아예 들지 않는 자연적이고 유용하며 영양가 높은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폐기물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고 영리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금류를 먹이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간단하고 실용적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농장의 폐기물과 지역 자원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실용적인 농사, 비용 절감, 더 건강한 새들, 그리고 더 회복력 있는 농장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짜 문제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 애초에 옥수수가 가금류 사료의 지배적인 부분이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옥수수는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닭의 성장, 일상활동, 꾸준한 산란에 필요한 대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옥수수가 수년 동안 상업용 사료의 중심이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료를 살 때마다 대부분의 소규모 농민이 느끼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옥수수는 농업 내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인구의 주요 식량일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 산업에서도 에탄올 생산을 위해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곡물이 인간의 식량, 연료, 가축 사료라는 3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은 빠르게 치솟습니다. 이제 잠시 사료 포대에서 벗어나 닭이라는 생명체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닭은 원래 마른 펠렛 한 그릇만 먹고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닭은 타고난 채집가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흙을 파헤쳐 벌레를 잡고 부드러운 풀을 뜯고 씨앗을 줍고 계절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활용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자연에서의 식단은 결코 단조롭지 않았습니다. 살아있고 다양하며 주변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의 첫 번째 교훈은 단순한 재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관한 것입니다. 사료 가게만이 영양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당, 정원, 주방, 퇴비장을 급이 시스템의 일부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폐기물을 부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강력해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셨다면 첫 번째로 정말 가치 있는 재료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것, 바로 카사바 껍질부터 시작해 봅시다.
많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카사바는 주요 식량 작물이며 매일 엄청난 양이 식용으로 가공됩니다. 하지만 뿌리를 깎을 때 놀라운 양의 재료가 버려집니다. 덩이 줄기의 약 13%가 껍질로 남게 되는데 많은 곳에서 이 껍질을 쓸모없는 폐기물로 취급합니다. 그냥 버려져 썩게 내버려 두면 환경 문제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가금류를 키우며 자원을 아끼는 농부의 눈에는 카사바 껍질이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귀중한 에너지원입니다. 카사바 뿌리 가루와 껍질조차 적절히 가공하면 탄수화물이 풍부하며 옥수수에 가까운 에너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사바는 상업용 사료 재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농부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대안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사바 껍질을 생으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신선한 카사바에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독성이 있는 청산 하이드로시아닉 애시드를 방출할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햇빛과 공기가 여러분을 대신해 대부분의 일을 해줍니다. 껍질을 씻어서 갈거나 으깬 다음 햇볕 아래 며칠 동안 잘 펴서 말리면 유해 화합물이 크게 줄어들고 수분 함량도 안전한 범위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남은 것은 보관이 가능하고 가금류 배합 사료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조하고 안정적인 카사바 껍질 가루입니다. 여기서부터 비용 절감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적절히 가공된 카사바 껍질 가루는 육계와 산란계 식단 모두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옥수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주방 쓰레기, 시장 폐기물 또는 지역 카사바 부산물을 실제 사료 가치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버려졌던 것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오염을 방지하며 사료비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과되었던 농장 자원에서 에너지원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질문은 당연해집니다. 저렴한 단백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이 해결되면 다음으로 큰 고민은 단백질입니다. 많은 가금류 사육자가 이미 알고 있듯이 대두박이나 어분 같은 단백질 재료는 배합 사료에서 가장 비싼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졸라 에이졸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작은 부유 고사리는 언뜻 보기에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소규모 농장에서 키울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저렴한 사료 자원 중 하나입니다. 아졸라는 흔히 녹색 금이라고 불리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잎 안에는 아나베나 아졸라, 아나베나 아졸라에 라는 유익한 남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기 중의 질소를 포집하여 식물성 단백질로 전환하는 놀라운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실제 농사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아주 적은 토지, 장비, 비용으로 영양가 높은 사료를 직접 재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린 아졸라는 약 25%의 조단백질을 함유할 수 있으며 아미노산, 칼슘, 철분, 그리고 비타민 A와 비치오루 같은 비타민도 유용한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졸라는 단순한 연못 식물 그 이상입니다. 특히 구매하는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농부들에게는 진지한 보충 사료 재료입니다. 아졸라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생산이 얼마나 쉬운가 하는 점입니다. 넓은 연못이나 비싼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얕은 구덩이, 반으로 자른 플라스틱 통 또는 간단한 낮은 대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깨끗한 물, 약간의 비옥한 흙, 그리고 성장을 돕기 위해 소량의 부숙된 거름을 넣은 다음 종자 아졸라를 넣으세요. 좋은 조건에서는 보통 2주 이내에 짧은 시간 안에 수확할 준비가 된
빽빽한 녹색 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닭들은 보통 아졸라를 아주 좋아하며 특히 적당량을 신선하게 줄 때 잘 먹습니다. 또한 말려서 사료에 섞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아졸라는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지원하며 노른자 색을 진하게 하고 전체적인 사료 비용을 낮춰줍니다. 이것이 바로 소규모 농부들이 주목해야 할 재료입니다. 재생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농장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깊이 연결된 자가 생산 단백질 공급원 말입니다. 아졸라를 통해 작은 식물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셨다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농장 폐기물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농장에서 키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자연순환 시스템 중 하나인 동해등의 유충, 사시, BSFL인을 소개합니다. 유충기라는 말을 듣고 즉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것들은 일반 지파리처럼 더러운 해충이 아닙니다. 사실 성체 동해등에는 지파리처럼 먹지도 않으며 농장에 질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유충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식욕과 속도입니다. 그들은 주방 남은 음식과 과일 껍질부터 채소 찌꺼기, 심지어 거름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유기 폐기물을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폐기물을 가금류 사육자에게 더 많이 필요한 고품질의 밀도 높은 단백질로 바꿔 놓습니다. 여기서 BSFL이 정말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웜을 사는데 큰 돈을 쓰지만 동해 등의 유충근, 특히 칼슘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익한 지방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밀웜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튼튼한 달걀 껍데기 생산을 위해 충분한 미네랄이 필요한 산란계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확이 얼마나 쉬운가에도 있습니다. 유충기 성숙해지면 본능적으로 번데기가 될 건조한 장소를 찾아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즉, 경사진 램프가 있는 간단한 자동 수확통만 있으면 성숙한 유충들이 스스로 퇴비를 떠나 수집 용기로 직접 떨어지게 됩니다. 복잡한 취급도 낭비도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자연이 힘든 일을 대부분 대신해 주는 가운데 여러분은 농장에서 직접 매일의 주방 쓰레기를 프리미엄 가금류 사료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동해 등의 유춘기 지상에서 마법을 부리는 동안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사료원이 있습니다. 닭이 방목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들이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가금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단백질원 중 하나입니다. 지렁이는 단순히 닭을 위한 간식 그 이상입니다. 건조 중량 기준으로 지렁이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며 깃털 발달, 신체 성장, 산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이신과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 사료 공식으로는 복제하기 훨씬 어려운 유익한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즉, 닭이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종류의 영양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렁이 사육 버미컬처를 통해서입니다. 다행히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이 없는 상자를 땅 위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공간에 따라 플라스틱 통을 쌓아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열이 나지 않는 부숙된 소나무 아래 거름을 넣고 이런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종 중 하나인 레드 위글러, 지렁이를 넣으세요. 지렁이가 먹이 활동을 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바닥재는 숙련된 재배자들이 검은 금이라고 부르는 풍부한 지렁이, 분변토로 꾸준히 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원에는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바닥재가 완전히 분해되기 전 지렁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삽으로 한 숟가락 퍼서 닭들에게 직접 줄 수 있습니다. 닭들은 열심히 흙을 헤치며 지렁이를 잡아먹고 남은 유기물을 다시 땅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좋은 농장이 누리는 선순환 시스템입니다. 건강한 토양, 건강한 새들, 그리고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 말입니다. 이제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농장이 카사바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옵션만 주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곳에서 마얌와 고구마 껍질은 훨씬 구하기 쉽지만 여전히 가치 없는 것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카사바 껍질과 마찬가지로 이 뿌리 작물 부산물들도 적절히 처리하면 유용한 사료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 껍질 가루에는 옥수수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 상당한 양의 조단 백질과 유용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은 단백질은 그리 풍부하지 않지만 소화가 잘 되는 에너지가 매우 높아서 저렴한 가금류 사료 배합에 실용적인 첨가물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면 서로를 잘 보완해 줍니다. 마 껍질과 고구마 껍질을 50대 50으로 섞어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햇볕에 바짝 말린 뒤 가루로 만들면 보관성이 훨씬 좋고 사료에 섞기 쉬운 균형 잡힌 에너지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이 껍질들은 성장, 신체 상태 또는 일반적인 생산성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가금류 식단에서 옥수수의 일부를 대체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구매하는 곡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료 한 배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주방에서 뿌리 작물을 손질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폐기물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의 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 재료들을 모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된 농장의 지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바로 유산균 발효, 락토 파르멘테이션입니다. 이는 소화율을 높이고 장 건강을 지원하며 새들이 먹는 모든 입자에서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직접 만든 사료 혼합물이나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재료들의 혼합물을 양동이나 용기에 담으세요. 그런 다음 사료가 몇 인치 정도 잠길 때까지 깨끗하고 염소가 제거된 물을 붓습니다. 실온에서 약 3, 4일 동안 그대로 두고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골고루 젖도록 하루에 한 번씩 저어주세요. 머지않아 거품이 올라오고 요거트나 사워도우 또는 다른 천연 발효식품을 연상시키는 깨끗하고 새콤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입니다. 유익한 유산균이 번식하며 사료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발효 과정은 닭이 소화하기 어려운 화합물을 분해하고 이전에는 갇혀있던 미네랄을 방출하며 중요한 비타민 B의 가용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 결과 모든 가금류 사육자가 반길 만한 변화가 생깁니다. 사료는 수분을 머금어 부풀어 오르고 영양분은 흡수되기 쉬워지며 새들은 더 적은 양의 마른 사료를 먹고도 충분히 배가 부르고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발효는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료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재료와 방법이 준비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실용적인 급이 시스템으로 결합할 때입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를 농장에서 매일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의 기적적인 재료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균형 잡힌 다양한 사료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닭은 한 가지만 먹어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래 먹도록 설계된 방식을 반영하여 다양한 곡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그리고 살아있는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을 제공할 때 가장 잘 자랍니다. 옥수수와 대두를 사용하지 않는 튼튼한 기본 사료는 밀, 귀리, 보리 같은 곡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 대안으로 성능이 좋은 것을 찾으신다면 기장 타르, 로소 밀레트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장은 가뭄에 강하고 소규모 재배자에게 실용적이며 옥수수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자가 사료 배합에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건강한 지방을 보충하고 깃털 성장과 체력을 지원하기 위해 검은 해바라기 씨는 훌륭한 추가 재료가 되며 완두콩 시스플릿, 피스은 혼합 사료의 단백질 측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드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가 생산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대두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말린 동해 등에 유충, 지렁이 또는 아졸라, 가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사료의 자연스러운 다양성과 실제적인 영양 밀도를 가져다 줍니다.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량 미네랄을 위한 켈프 가루, 소량의 규조토, 그리고 많은 전통 사육자들이 추운 날씨에 소중히 여기는 약간의 카옌 페퍼 같은 보충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섞인 사료는 건식으로 주거나 더 나은 소화율을 위해 매일 조금씩 발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습관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새들을 먹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닭 사료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비용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땅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정원, 주방, 퇴비, 그리고 닭들이 결코 별개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껍질을 말리고 남은 음식물을 곤충에게 먹이고 물에서 녹색 단백질을 키우고 그 자원들을 사용해 새들을 먹일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절마다 비싸지는 상업용 공급망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더 회복력 있고 더 생산적이며 자연 그 자체의 논리에 더 깊이 뿌리를 둔 농장을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통찰이 사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데 영감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천연 사료 대안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카사바 껍질부터 시작할 계획이신가요? 아졸라를 키워보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동해 등의 유충통을 만들어 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농장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더 건강한 새를 키우고 더 강력한 농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자연과 함께하고 땅으로부터 배우며 똑똑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새들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천연 사료로의 이 여정이 여러분의 자원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가 묻어두려 했던 지속 가능한 비밀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함께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일궈나갑시다. 농장 경영의 지혜가 담긴 다음 보물 상자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